유로킹. 조인학 편집장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 시간인데. 좋았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 이제 선거날 바로 그 싱싱한 결과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무척 기뻤고요. 네, 안녕하세요. 유로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다시피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유럽의 인싸가 되도록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또 독일 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독일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오늘 낮에 총선이 있었고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독일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구독료를 받으면서 신문을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교포 신문의 조인학 편집장님을 모시고 독일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조인학 편집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인학 편집장님. 오늘 총선 결과가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총선 결과를 기대하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 여기 시간 독일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개표 방송이 시작이 됐고요. 독일은 이제 호크레크는 한국 말로는 출구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독일 출구조사는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그 편차가 1% 이상 안 납니다. 0.5%나 한 많아야 0.9% 정도의 오차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 결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 7시, 8시 약 1시간 단위로 새로운 호크레크농, 다시 말해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는데요.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충 이번 선거 결과는 나왔습니다. 네. 예, 이번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AfD 하면은 알터나티브 für Deutschland, 한국말로는 독일을 위한 대안.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안당이라고 약자를 쓰더라고요. 네네. 그 대안당의 약진이 어느 정도로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큰 관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독일 내 외국인에 의한 테러, 그리고 유럽에 불고 있는 극우 바람들, 이런 것에 이제 IF대가 약자가 틀림없는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이 머스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머스크가 그 외국 정치에 가입한다라는 비난을 무릅쓰고도 독일을 구할 수 있는 정당은 AfD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독일 정치에 끼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 이 AfD가 얼마나 힘을 받을 것인가, 그러한 것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전과 다르게 많이 이목이 집중된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독일에서 AfD 정당을 지지하는 그 네. 국민들이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리퍼블리카너처럼 좀 그런 면이 많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독일에서 AfD, 즉 대한당 지지 세력들은 크게 두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AfD, 즉 대한당은 2013년에 창당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013년 대한당이 창설되게 된 배경에는 그 전에 2009년, 10년부터 독일에 계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페기다라고 해가지고 반이슬람주의 연합 내지는 반이슬람주의 동맹 해가지고 구동독 지역에서 상당히 새머리를 했던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뒷배경이 되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AfD, 즉 대한당의 설립은 서독 프랑크푸르트 옆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 오버우어자리라는 데서 관료들 8명이 모여서 창당이 됐습니다. 가울란트라든지 회크라든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당이 이렇게 관심의 중점이 된 것은 현실에 불만이 많은 구동독 지역에서는 3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뒷배경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 부는 극우 바람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반외국인, 반이민,
지금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 반난민 정서가 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그 생활고래든지 경제적 취약자들이 또 이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20세 미만 청소년들에서도 AfD는 동서도 가릴 것 없이 총 15% 정도의 지지도가 나와서 상당히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 AfD가 얼마나 약진할 것인가가 주요 관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난 투표율이 2021년이죠. 20대 연방의원 선거 때는 76%가 전국 투표율이었는데, 독일은 워낙 투표가 많기 때문에 1972년 같은 경우는 91%로 투표율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같은 경우는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바로 오늘 투표된 21대 연방의원 선거에서는 83.5%, 어떤 조사에 의하면 84%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 통일이 되고서 30년 넘게 최고의 투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번 선거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졌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다가 지금 AfD가 이렇게 강세를 몰고 가는 거는 지금 계속 연이어서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도 그렇고 뮌헨에서도 있었어요. 시리아에서 온 난민 또 아프간. 아프간에서 온 난민, 이런 난민들이 계속 사고를, 엄청난 사고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많은데 특히 또 이렇게 난민들이 많은 동네에는 경찰들이 이 국민 치안을 다 독일 국민 치안을 방비해야 되는데, 난민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경찰 인력을 쏟다 보니까 이 치안도 좀 위협이 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이유로 더 AfD가 강세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반외국인 정서, 반난민 정서. 그렇죠. 바로 네, 정확히 본 거죠. 단순히 난민 싫다가 아니라 네, 난민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뺏긴다. 또는 그렇죠. 난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그런 반난민정. 되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예가 바로 좀 전에 이배정 선생님께서 드신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야, 도대체 그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왜 대한당 얘기를 먼저 꺼냈냐면은, 이번에 다들 주목하게 대한당이 얼마나 약진할까. 그런데 선거 하루 전까지 쭉 추세를 보면은 대한당이 약 20%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그거는 샤이 지지자라고 하대요. 대놓고 여론조사 때는 말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거를 샤이 지지자라고 부른다 그러는데, 샤이 대한당 지지자가 있을 테니 여론조사에서 20%가 나오면 실제에서는 약 25% 또는 30%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 30% 선이 참 어려운 것이, 나치가 처음에 집권할 때 32%를 받았습니다. 1933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30% 선이 상당히 힘든 선이었고 중요한 선이었고, 그랬는데 선거 결과 지금 나와서 봤는데 예측과 똑같게 20.3%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20.3%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2013년도에 창당이 되고 2017년에 연방의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12%를 받았습니다. 그때 모두들 놀랐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21년 그 선거에서는 2%가 감소된 10%를 받아서 85석을 획득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두 배라고 볼 수 있는 20.4%, 엄청난 약진이죠. 의석수도 140석이 지금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 모든 정치가들이 다행이다 싶은 것은, 여론조사에서 다 나타났구나. 이른바 샤이 지지, 대한당 샤이 지지 세력이 없었구나 하는 데에서 안도의 한숨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을 대한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도를 얻었는 걸 알려드렸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제 주변의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지지하는 당이 FDP, 그 다음에 CDU, 뭐
요 정도예요. 네, 우리는 이제 녹색당은 지난번에 너무 그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 저희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일반 도로로 많이 바뀌고, 심지어는 뭐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예, 좀 그래서 녹색당을 좀 많이 싫어하는 편이고, 녹색당이 조금 많이 줄었죠. 예. 지난번보다 약 2.5% 줄은 지금 12.5%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그렇죠. 선거에서는 15% 정도였고요. 지금 이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좋게 얘기를 했을 때는 환경 정책이라든지 또는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감면을 위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그 이른바 신호등 연정, 3인당과 녹색당과 그리고 FDP인 자민당, 이게 서로 안 맞는 조합이어가지고 결국은 총리 불신임까지 가게 된 것이고 해서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파가 커가지고 하백이라는 인물을 대표주자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한 2.5% 지난번 선거보다는 감소된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대우가 그래도 지금 많은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신호등 연정에서 거의 세 정당이 다 신임을 얻지 못해서 지금 최대우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대우 혼자서만은 이제 그러니까 F대표가 지금 올라갈지 5% 넘어서 그 정당이 같이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제 뭐 AfD하고는 뭐 안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어떤 정당이 돼도 AfD하고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FDP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FD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조기 총선, 워낙은 올 9월에 치러져야 될 총선을 조기 총선하게 된 것은 그 FDP 자민당 당수이자 재무장관을 입각한 린드너 당대표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숄츠 총리가 해임을 시켰죠. 그래서 연정이 붕괴가 돼서 조기 총선이 됐는데, 다시 말해서 조기 총선을 야기한 당사자 정당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나오는 출구조사는 4.9%, 4.7%가 나오는데 모두들 예측은 이번에는 5%고 허들 5%의 제한 조함을 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5%를 넘어야지만 독일에서는 연방의회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데 5%라고 하면 현재 독일 연방의회 정원을 630명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번부터는. 그러면 5%면 몇 명이냐? 33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FDP가 5%의 지지를 얻는다 하면 3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럴 경우는 메르츠가 지금 총리 후보로 나온 최대우, 김인영과 연정이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국회의원 수가 없기 때문에 FDP 연정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 선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5% 선을 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 예측입니다. 최대우하고 같이 연정해서 과반수가 넘지 못하죠, 그래도. 네, 지금 아쉽게도 아쉬운 건지 어떤 면에서는 뭐 잘된 건지 지지자 측면이 다르겠지만요. 네. 사실은 이 숄츠 총리가 불신임을 당하고 이 선거전에 들어갔을 때 최대우 쪽, 그러니까 김인연입니다. 최대우가 23%를 얻을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을 뿐 아니라 유력한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달 전쯤에 AfD에, 즉 대한당과 손을 잡고서 반이민 정책을 결의안을 밀어붙인 것에 커다란 역작용 내지는 반작용이 있는 바람에 그 여파를 탈출을 못하고 오늘 받아들인 선거 결과는 28.5%, 상당히 예상보다 한 4, 5%가 적어드는. 물론 2021년도
그 선거보다는 한 9% 정도 올라갔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러다 보니 한 정당과 합쳐서 연정이 가능할까라는 쉽게 말해서 SPD 3인당이 지금 16.3%를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25%를 얻어서 당수가 됐는 이 정권을 잡았는데 연정으로 지금 9%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민당과 3인당 요 두 당만 해서 연정이 가능할까?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5% 아까 말씀드린 5% 정당이 FDP뿐만이 아니라 BSW 뷸트니스 사라 바겐크넥트 동맹당이 5% 4.9%를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두 당이 움직이는 의원 수가 아까 말씀드렸죠. 5%면 33명이기 때문에 66명 수가 이들한테 가느냐. 5%가 안 되기 때문에 이 66명이 기준의 정당이 나눠갔느냐.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FDP와 BSW가 5%를 못 받아서 이들이 진출이 안 한다 그러면 기민당과 3인당의 양당 연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오늘 메르츠도 그렇고 바이에른 주정부 주지사인 쥐에더 총리도 그걸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FDP나 BSW 중에 둘 다 또는 하나만이라도 5%가 들어선다면 기민연과 3인당의 연합을 해가지고는 과반수인 316석을 넘을 수 있는가.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확히 5%가 넘는가는 5% 제한을 넘는가는 약 3일 뒤야지만 정확히 판결이 나옵니다. 화요일쯤 되면 정확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번 선거에 참 그렇게 3일 뒤에 나오는 우리나라는 보통 선거를 하면은 금방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링케는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돌풍이다 하면은 링케 좌파당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은 디 링케인데요. 좌파당의 약진 정도가 아니라 돌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5%가 안 될 것이다. 단순히 좌파당이니까 5%가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좌파당이 2021년 지난번 총선에서 5.2%로 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 좌파당이 작년 1월 1일 갈라섰습니다. 갈라서 나온 것이 사라 바겐크넥, 뷸트니스 사라 바겐크넥, 사라 바겐크넥 당으로 10명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야 5%로 됐는데 이게 또 반쪽이 났구나. 그러면서 동독의 작센주와 튜링겐주 선거에서 BSW당이 상당히 약진을 합니다. 제2당, 제3당으로 돼가지고 작센주에서는 연정까지 할 정도로 강력해졌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BSW는 5%를 넘어. 하지만 좌파당은 이제 몰랐기에 3%가 나올 거였는데 선거 결과는 뒤바뀌었습니다. 좌파당은 링케는 지금 8.5%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약이죠. 그래서 의원 수도 약 60명 이상이 장악을 하게 됐고요. BSW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4.9와 5.0을 왔다 가기 때문에 탈락이냐 33명의 의원을 갖고 있느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될 것은 이 두 당이 결국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합쳤을 경우는 14%로서 그린의 녹색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것. 이것도 생각지도 않은 돌풍이었다. 특히 좌파당 오늘 선거에서 축제 분위기를 느끼는 정당은 딱 두 개인데요. 하나는 극우정당이라는 대한당, 그리고 또 하나는 좌파당인데요. 극우정당의 파티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좋아는 하면서도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파티 분위기인데 좌파당에는 아주 광란적인 파티 분위기입니다. 생각보다 2배가 나고 없어질 줄 알았던 당이었는데 갑자기 무척 큰 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좌파당이 그렇게 약진한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좌파당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8%, 4%였는데 한 달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요,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김인연의 메르츠 총리 후보가 대한당과 손잡고 이민법에 대한 결의안 통과, 그리고 법으로까지 하려는데 법 제안을 하지 못했죠.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단 작용을 했고요. 그 대표, 공동대표인데 하이드 라시네크라는
여자 공동대표의 공이 상당히 큽니다. 이 양반이 소셜미디어라 그러나요? 참 많이 활용을 했고, 이 양반이 틱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대거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 이하 청년들 또는 20세 이하 청년들한테는 링크가 20% 제1당으로 여론조사에 나올 정도로 이 하이디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라이시네크 이 여자 당 공동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 달 만에 당원 가입수를 4만 명 이상을 늘렸습니다. NRW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만 해도 한 달 안에 15,000명의 좌파당 당원이 새로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인 동력을 일으켰고, 그것이 계속 그 기조를 타면서, 그러니까 좌파당에서 선거가 일주일 뒤에만 치러졌어도 우리는 10%를 넘겼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이 좌파당의 그 틱톡이랑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번에 큰 성과를 거뒀는데, 사실 독일이 거의 디지털로는 뭐 구석기 시대다. 본인들도 그렇게 그랬었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뭐 CDU나 SPD 다른 정당들도 네. 요번에 링케 사례를 본보기를 받아서 다음 선거에는 좀 더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기회가 있겠네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베어복, 지금 독일 외무부 장관이죠. 네. 하백과 베어복 두 공동대표였고, 하백은 이번에 총리 후보로 나왔습니다만, 그 베어복 외무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보다 참 많이 잃었다. 하지만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는 8%, 9%가 나왔지만 이제 12.5%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는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무부 장관이 아니다. 즉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녹색당은 얼마나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노력을 할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받다. 앞으로 거기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인터뷰에서 밝힐 정도로 이번 선거에서도 소셜미디어가 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 SPD 3인당은 집권당이면서 신임을 많이 잃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선거 관심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예, 현재 3인당 SPD, 소циаль레 데모크라티 도이치란트입니다. 그 3인당은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그 커다란 충격이 아닌 것은 일단 패배는 예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달 전 지지도보다는 약 2%가 올라 14%, 15% 여론조사 나왔는데 지금 선거 결과로 보니까 16.3%. 여론조사보다는 약간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요. 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 국민정당인 이 3인당이 제3당으로 됐다라는 점. 김인년, 최대우라고 하죠. 거기가 28.5%로 1등, 그리고 2등을 극우정당인 대한당이 20.5%를 차지하고, 국민정당이었다는 이 3인당이 16.3%라는 제3당으로 전락했다는데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3인당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FDP가 5%가 안 될 경우에는 린드너 당수라든지 그 안에 상당한, 좋게 얘기를 하면은 구조조정이요, 안 그러면 숙청작용을 가지고 올지 정치적인 그런 기류가 지금 굉장히 높고 있습니다. 린드너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이었지만, 이 정당사로 봤을 때 FDP는 17년 선거에서도 5%를 얻지 못해서 의회에 진출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출 못해도 그걸 어떻게 극복한다든지 그 후속 조치 같은 건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이 핑크빛 자켓을 입은 이유가, 사실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그 선거 정치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네. 한국과 독일에 좀 핑크빛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핑크빛 이 자켓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총선날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조인학 편집장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 시간인데. 예, 좋았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 이제 선거연 날 바로 그 싱싱한 결과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무척 기뻤고요. 깊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정치 이야기, 재밌는 정치 이야기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